5천원을 넣고 첫 거래란 게 6월 4일이잖아요. 첫날은 100만원 손해보고, 둘째 날은 1200만원 이득, 셋째 날은 300만원 손해, 넷째 날은 1100만원 이익, 252이익, 242이익 해서 총 추정 자산은 7500. 딱 6거래 했더니 이렇게 했거든요. 5억을 넣은 계좌예요. 딱 이틀 이렇게 매매한 거죠. 5억 2천, 4%가 났죠. 저는 이거 레버리지를 좀 높게 한 거예요. 레버리지를 높게 하면은, 풀로 찍으면은 선물은 한 달에 20, 30%도 쉽게 벌어요. 아까 50% 벌었죠, 6거래는. 그거 내가 이악 물고 했으면 2배 났을걸? 제가 과거에 키움증권에서 파생 상품들 사놓으면서 수상을 했는데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는 오늘 살짝 설명드리려고요. 사실 저는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주식 할 때도 16종목보다 그 16종목을 픽하기 위한 기법 또는 그 종목들을 픽했던 산업, 업종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듯이 지금 사실 야 너 그래서 기법이 뭔데 어떻게 하면 돈 버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했던 건 지금까지 이야기예요. 특히 레버리지 이야기. 우리는 1억으로 한 계약 넣으면 안 위험해. 1억으로 10계약 넣으면 위험해. 이거는 아주 그냥 혼자 하시건 나랑 같이 하시건 팍 사무치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옵션반을 할 때 제가 1억으로 옵션 매도를 했었는데요. 5억으로 하고 10억으로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제가 한 달에 막 5% 수익 내면은 어찌 보면은 1억으로 하면 500을 버는데 10억으로 하면 5천을 벌잖아요. 근데 손해나는 달도 있단 말이야. 거기다 또 매매 실수를 또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 익숙치 않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반은 5천만 원 기준으로 저는 보여드릴 거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5천만 원으로 한 계약만 따라 하셔야 된다. 그 이상 하시는 건 제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3% 낼 자신도 있고 마이너스 나면 교육비를 안 받지만 어떤 달 마이너스 날 수 있잖아. 심지어 9일리터를 거쳐내서 마이너스 10% 나면 어떡할 건데. 마이너스 10% 나면 5천만 원 저만 따라 했으면 500만 원 손해보면 되는데 5억을 하면 5천만 원 손해 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부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이제부터는 어떻게 매수 매도를 어떤 관점에서 언제는 매수를 하고 언제는 매도를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지. 왜?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니까. 옵션반도 그랬어. 옵션반도 처음에는 내가 이 똑같은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준교육 시켜드리고 세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세요라고 했어. 따라하세요. 왜? 이해하고 따라하려면 평생 못 따라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해봐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하기 전에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죽어도 못 한다고. 그러면 따라라는 얘기는 어쨌든 내 옵션반, 선물반 점 있고 하는 거잖아. 한 달 3% 수익 내려고. 그럼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두는 거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건 1억으로 한 계약 사는 게 제일 안전해. 그리고 선물반은 5천만 원으로 한 계약 따라 하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는 건 뭐야? 어떨 때 매수하고 어떨 때 매도하라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없거든. 제가 판단해서 따라하는 거니까. 제가 직접 할 건데요. 한번 해봐. 한 5년 있으면 돈 버니까. 저는 30년 했다고, 30년. 30년 한 거 하루 만에 뭘 배우기는. 이해하셨어요? 자. 선물 매수는 아까 뭐라 그랬죠? 400포인트 매수는 1억짜리 한 주를 매수하는 거야. 400포인트 한 계약 매수는 1억짜리 한 주를 매수하는 거야. 그러면 400포인트 때 지수가 1% 상승을 했어. 그럼 4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죠? 역시 나는 1억으로 100만 원 버는 거라고. 얼마나 안정적이야. 반대로 가면 100만 원 손해 나는 거잖아. 근데 1000만 원으로 한 계약 살 수 있다니까. 1000만 원으로 한 계약 샀을 때 1%가 맞으면은 10%인 100만 원 이익이 나는 건데 1000만 원으로 한 계약 사서 1%가 틀리면 10%인 100만 원이 손해가 난다고. 그게 레버리지예요. 똑같이 매도는 1억짜리 공매도를 하는 거야, 한 주를. 공매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몇 분, 저분 고수인가 보다. 아까 다 많이 대답 잘 하시더니. 공매도는 사실은 CFD 계좌로 하셨던 분들 말고는 그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공매도는 어떤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이 없지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은 매수, 매도는 서로의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가 없어도 매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선물 매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매수하면 되고 그걸 없앨 때는 환매도. 또 신규적으로 나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신규 매도. 그걸 없앨 때 환매수. 그럼 신규 매도를 했을 때 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얼만큼? 400포인트 한 계약 매도는 1억짜리 공매도. 실제 1% 떨어지면 100만 원 이익이 나. 근데 1% 올라가면 100만 원 손해가 나요. 완전 홀짝이죠? 홀에 걸어서 맞으면 돈 받고 틀리면 돈 주는 거야. 내 돈 가져가라 하는 거야. 똑같아. 홀짝 게임이야.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돼. 종목 선정도 없어. 올라가, 떨어져.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거냐고. 올라가, 떨어져. 바카라 같은 거예요, 바카라. 플레이어가 먹을래, 딜러가 먹을래. 여기 써있죠? 공매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매수도 안 하고 매도를 하지? 선물은 그래요. 매수 안 해도 매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매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매수. 쉽죠?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쉬워, 여기까지도. 그러면 진짜 어려운 부분은 6, 7, 8. 맞나? 맞네, 6, 7, 8. 6, 7, 8은 왜 어려울까요?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당연히 어렵지. 그거 알면 떼돈 버는데? 그거 알면 떼돈 번다니까. 저도 그건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레버리지 낮추고 안정적으로 한 달에 그래도 3%는 벌겠지라고 선물반을 만드는 거지 저도 어려워요. 자, 언제 매수, 언제 매도는 선물에서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당연히 어렵지. 딱 여기까지가 그 전 단계야. 매매는 가급적 최소화하라. 아까 제 거 보여드렸죠? 제가 하루만 샀다 팔았다 몇 번 했지 웬만하면 그냥 포트좀 갖고 가거나 한 번 그냥 딱 하잖아. 아까 5억으로 장전에 10계약, 9시에 10계약, 20계약 갖고 그냥 오버나이트 하잖아. 장중매매 하나도 안 했잖아. 왜? 내 원칙상으로는 그냥 매도치고 오버나이트가 원칙이었으니까. 그래서 원칙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 어떻게 타이트하게? 매매를 최소화시키게. 저 내일도 단기 매매 강의하거든요. 주식 단기 매매. 주식 단기 매매랑 선물 단기 매매랑 똑같아. 그래서 파생상품 단기 매매 하신 분들은 주식 단기 매매 1도 아니야. 주식 단기 매매 어려운 이유가 뭔데? 손절매도 못하고 샀다 팔았다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니 단기 매매를 하는데 샀다 팔았다가 힘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안 해야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기 매매가 뭐야? 매매가 샀다 팔았다야. 근데 샀다 팔았다가 어렵대. 그거 안 해야지. 내가 요리사야. 요리사인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저는 요리가 어렵습니다. 그 요리사 하면 안 되지. 내가 가수야.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저는 노래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뭐가 어려워요? 저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거 왜 하고 있어? 하면 안 되지. 그럼 왜 어려운가요? 계속 말하지만 룰이 없기 때문이에요. 룰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판단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실제 판단도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스트릭트하게 매매를 최소화시키게 정해놓으면 돼, 룰을. 하루에 한두 번만 하게 정하라니까. 그리고 지키면 되잖아. 근데 룰이 없으니까 살까? 팔까? 하루 종일 시간 보내. 살까? 팔까? 그러다 1년을 보내. 그리고 난 주식 공부 열심히 했대. 뭘 열심히 해. 맨날 살까 팔까 고민만 하다 끝났지.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 첫 수업이 종가 매매였어요. 종가 매매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타이밍 잡는 고민하지 말고 종목 선정 잘하라고. 타이밍은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최소화시켜야 돼. 타이밍 잘 잡으면 하루에 10번 타이밍 잡으면 아주 떼돈 벌겠다. 떼돈. 메뉴에 뭐라고 써있어요? 기준 없는 타이밍 잡기는 계좌를 아이스크림 만들어. 아이스크림이 달콤한 계좌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눈 녹듯이 녹는 계좌가 된다는 얘기야. 왜 눈 녹듯이 녹아요? 쌍코피 터지니까. 수수료로 터져, 손절매로 터져. 쌍코피 하루에 한 5번만 터지면 계좌가 그냥 눈 녹듯이 노는 거예요. 특히 주식은. 왜? 충고거래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화시켜야 돼. 최소화시키려면 아주 스트릭트한 매매 기준을 적용해야 돼. 야, 나 이럴 때 아니면 매매 안 할래. 이해했어요?
낮은 매매는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돼.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연부를 외우듯이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아, 진짜 실제 그런다니까. 실제 그래요. 내가 너무 답답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1도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하루 종일 지속이 된다고. 1도 여러분들의 주식 레벨업을 1도 시키지 않는, 이걸 사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그러다 하루가 가잖아.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종가 매매부터 하라고 제가 가르쳐온 거예요. 단기 매매 첫날 가르쳐줘서. 종가 매매나 공부하라고. 왜? 종가 매매는 사야 돼, 팔아야 돼라는 고민 안 하거든. 종목 선정 됐어? 종가에 사라는 얘기잖아, 종가 매매는.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그것도 못하고 뭔 타이밍을 잡아. 주식 종목이 훨씬 중요한데. 종목 선정은 못하고 뭔 타이밍을 잡아, 타이밍을 잡기는. 그래서 타이밍은 안 잡는 게 제일 좋다, 안 잡는 게.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야지, 최소. 자, 그럼 매매 타이밍은 언제 타이밍을 잡냐면 3번이 있어, 3번. 하루에 매매를 많이 하더라도 3번 정도 하는 거라고요. 파생은 그래.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 이상 매매하잖아? 잘못된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뭐 하루에 10번, 100번에서 수익이 나오면 100번 스캘핑을 하지. 아주 줄여야 돼, 매매 타이밍. 그러면은 이 3번이 맥시멈이야, 맥시멈 3번이에요. 일단 장 시작할 때 뭐가 판단이 돼요? 오늘은 갭 상승을 했는지 갭 하락을 했는지. 그거에 의해서 선물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려워요. 왜? 매수 매도를 잡는 거야 지금. 근데 첫 번째는 장 시작했을 때 갭 상승을 하느냐 갭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물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중에 제일 어려워. 제일 길잖아. 어려우니까 길게 주저렸지. 나도 잘 모르니까. 말을 길게 하잖아요. 걔는 그걸 모르는 거야. 제가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말하잖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은 간단히 말해. 모르면 주저리 떠들어.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은 간단히 말했죠? 장 시작할 땐 갭상승, 갭하락으로만 판단해. 장마감할 때 양선이냐 음선이냐 판단해. 얼마나 간단해. 근데 장중에 떠들었지. 어렵단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주식 단기 매매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장중에는 시가 돌파를 하는지 고가 돌파를 하는지 저가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거기에 플러스 이평선의 움직임까지 봐야 돼. 얼마나 어려워. 어렵다고. 장 시작할 때는 딱 시초가가 찍히잖아. 그 시초가는 둘 중에 하나라고. 갭 상승으로 시초가가 찍혔는지 갭 하락으로 시초가가 찍혔는지. 얼마나 간단해. 둘 중에 하나잖아. 장 마감할 때도 똑같아. 종가는 둘 중에 하나야. 양선으로 종가가 찍히는지 음선으로 종가가 찍히는지. 얼마나 간단해. 장중엔 판단할 게 너무 많아. 장중 판단을 타이밍을 잘 잡는다? 그 사람은 지금 한 1,000억 정도 있어야 돼. 장중 판단 잘하면은 장중에 매매 10번만 하면 되잖아요.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10번만 하면 되겠네?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줄이라고.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자, 이제 갭상승과 갭하락, 양봉과 음봉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 매매를 알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 우리는 추세 매매자잖아. 추세 매매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저랑 주식을 오래 배우신 분들, 이건 그냥 명확해. 저랑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떨어진 게 좋은데? 그러면 선물 매매 하지 마. 단기 매매 하지 마. 떨어진 거 좋아하면 단기 매매 하지 말고, 번지 점프 같은 거 하지 마. 떨어지잖아. 번지 점프. 세상에서 떨어지는 게 좋은 건 번지 점프랑 낙하산 패러슈트 이런 거밖에 없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몸값 떨어지면 좋아? 여러분들 자식들 학교 성적 떨어지면 좋아? 다 올라가는 게 좋다고요. 근데 왜 주식은 떨어지는 걸 좋아하냐고. 어떤 심리인 줄 알아요? 남들보다 싸게 사고 싶은 심리? 그러니까 후진 종목만 고르지. 우리가 시장에서 남들보다 싸게 살 때는 언제예요? 떨이 사는 거야, 떨이. 안 팔리는 거.
잘 팔리는 걸 미쳤다고 비싸게 팔지 싸게 팔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식에서 싼 종목 좋아하니까 맨 떨이 종목만 사는 거지. 상장폐지 직전 종목들. 무조건 추세 매매예요. 특히 단기 매매는. 그러면 단기 매매 추세 매매야. 갭상승이 좋아, 갭하락이 좋아. 갭상승이 좋다고, 갭상승이. 좋다는 얘기 뭐예요? 갭상승 나오면 오늘 올라갈 확률이 높구나. 갭하락 나오면 오늘 떨어질 확률이 더 높구나. 얼마나 심플해. 이런 심플한 마인드를 가지라고요. 이해했어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냥 갭상승하면 오늘 강세인가 보다. 갭하락하면 약세인가 보다. 그 다음 갭은 그럼 왜 나오는데, 갭은 미국 증시 상황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주식 잘하려면 제가 탑다운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잘하는 사람이 주식도 잘해. 왜? 선물 잘하려면 미국 상황 봐야 되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아침에 예상을 해야 돼. 그러면 주식 단기 매매 뭔데? 탑다운상. 우리나라 지수가 양선 나오고 좋을 것 같으면 주식도 수익 나는 거고, 우리나라 음선 나오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주식도 손실 나는 거야. 금요일 날 대부분의 주식 단기 매매자들 손실 났을 확률이 높을걸? 지수가 음선 나오니까 종목들도 음선 나왔단 말이야. 단기 매매 당연히 손해나지. 근데 그걸 맞추는 게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선물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 단기 매매도 잘한다고.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단기 매매를 5년 동안 했는데 수익이 하나도 안 나? 선물로 수익이 날 리가 없지. 지수를 본 적이 없는데. 자, 갭상승은 좋은 거, 갭하락은 나쁜 거. 갭상승, 갭하락은 누가 결정해? 미국 증시. 그럼 미국 증시를 봐야지. 근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어.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고, 갭하락이 너무 작게 나오면,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고, 갭하락이 너무 크게 나오면, 반락을 생각해야 된다. 반락.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 매매에서 늘 생각해야 될 건, 추세 매매는 모멘텀 매매예요. 한쪽 방향의 힘. 그런데 그거의 반대 이론은 뭐냐면 평균 회귀 이론이 있어. 평균 회귀 이론. 근데 너무 갭상승이 커져버리면 뭐야? 어제 샀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 욕구가 많아지죠. 그러면 시초가부터 때려버려. 오늘 음선 나오네. 계속 때리자. 그래서 음선 나오는 확률이 더 높아져. 또는 갭하락이 엄청 크게 났어? 그러면 나 저점 매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점 매수 날이구나. 그럼 조금 올라. 오늘 갭하락이 컸더니 양선 나오네. 그러면서 양선 나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게 100%가 아니라고. 그게 어려운 거지. 만약에 수학 공식처럼 갭상승은 선물 매수, 갭하락은 선물 매도 공식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다 떼돈 벌지. 근데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면 음선 나올 수도 있는데, 갭하락이 너무 크게 나오면 양선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금요일 같은 경우. 금요일날 갭상승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선물지수 보여드렸잖아요. 금요일날 갭상승이었죠.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 0.5% 갭상승이었거든. 근데 저는 선물 매도를 아예 쳐버렸잖아요. 왜? 그날 하루는 갭상승이었지만 그동안 오른 게 많잖아. 거기다 금요일이고. 그럼 오늘 갭하락 나오는 게 높겠네? 이해했어요? 수학 공식은 아니야. 확률을 높이는 거야, 계속. 갭상승은 선물 매수, 갭하락은 선물 매도인데, 갭상승이 너무 크거나 갭하락이 너무 크면 반락이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 다음, 봉. 봉은 어떻게 결정돼요? 봉은 장중에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저기 위에 써있죠? 갭은 미증시 마감 상황이 90%야. 그럼 이미 미국 증시 끝났잖아. 그럼 우리나라 장중에 뭐가 영향을 주냐고? 저 가로 안에 두 개. 나스닥 선물 지수와 외국인 기관 개인 매매 동향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지금 선물 지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종목이면 그 종목의 주포 또는 그 종목이 포함된 업종, 거기에서 나오는 재료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돼. 선물은 심플해요, 심플해. 지수가 오를까 떨어질까?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면 양봉 나올 확률이 높아. 마이너스면 음봉 나올 확률이 높아. 심지어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3, 1.5까지 갔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봉 나올 조건이 너무 많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금요일날은 음봉 나올 확률이 너무 많이 맞아 떨어졌다고. 나스닥 선물은 빠져. 매매 동향 그나마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이 아마 순매수 돌아섰을 텐데 오전장 음선 나올 때 일찌감치 외국인들이 순매도 했었거든. 아마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겠지? 자, 보세요. 원래 외국인들이 오전장까지는 매도였다고. 그리고 심지어 코스닥은 매도죠? 그럼 누구만 많이 샀어? 개인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못 벌지. 라는 얘기예요. 왜? 금요일 전까지 계속 오를 때 있죠? 쌍끌이 매수여서 개인만 순매도 했었다고. 6일 내내 올라갈 때 개인들이 계속 순매도하고 외국인이 당겼다고 매수를. 그런데 그 꼭지에서는 개인이 샀죠. 왜? 개인은 당일날 떨어지면 사, 오르면 팔고. 거의 90%의 확률이에요. 90%의 확률. 추세 매매의 마인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10명 중 9명은 돈 손해나고 1명만 돈 번다며 9명은 저렇게 매매한다고 거기에 포함되면 돈 손해보는 거고 저 반대로 하면 이익 보는 거라고. 그 반대가 뭐라고? 추세 매매라고. 보실까요? 자, 제가 이거 매일 보여드리는 거래대금 상위 분석이잖아요. 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지 제가 매매 동향은 잘 말 안 드리거든요. 그렇다고 매매 동향이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죠? 무시무시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는 쪽으로 기관은 지금 2, 4, 6, 7 떨어지는 거를 매도했어. 무슨 말이야? 오른다는 거에 걸은 거잖아. 그럼 그 반대 포지션은 누군데? 개인이잖아. 개인들은 오르는 내내 이거를 샀다고. 이게 뭔데? 떨어지면 돈 버는 거. 아니 여기서부터 쌍끌이었네. 6월 4일부터 쌍끌이 보이시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샀어도 기관들이 엄청 팔았잖아. 그럼 이게 뭔데? 코덱스 200 곱버스잖아요. 이게 지금 코스피 200 떨어지는 거 곱하기 2인 거예요. 저거를 산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거에 곱하기 2로 움직이는 거야. 4월 4일이 이날이잖아. 6월 4일 이날부터. 이날부터 기관들은 매일매일 팔았다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코스피 200. 이날부터 떨어지는 쪽에 개인들은 걸었다고. 떨어지는 쪽에. 인버스의 매매 동향이었잖아. 아까 인버스의 매매 동향. 어디 갔어? 인버스의 매매 동향. 기관은 매도를 했죠. 개인은 매수를 했는데 뭘 매수했냐? 인버스의 곱버스 곱하기 1을 했으니까 떨어지는 쪽에 매일매일 개인은 샀는데 올랐다고. 추세 매매의 기본은 없어서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거는 봐봐.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뭐야? 올라가는 거에 돈 번 거잖아. 곱하기 2로. 이게 지금 이름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코덱스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거라고. 코덱스 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뭐냐면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있으면 떨어질 테니까 이 곱버스 살까? 지수가 떨어졌는데 좀 있으면 오르니까 레버리지 살 거야. 레버리지는 올라가야 돈 벌고 곱버스는 떨어지면 돈 버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고 있잖아. 왜? 레버리지는 올라야 돈 번다고. 올라야. 근데 그 올라간 기간 내내 쌍끌이 나왔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만 팔았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지금 매매 동향을? 지수가 크게 오르는 그 기간 내내 개인들은 레버리지는 팔고 곱버스는 사고 거꾸로만 매매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 10명 중 9명에 끼고 싶으면 끼라고요. 저는 안 껴. 저는 거기 안 꼈으니까 그 올라가는 내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고서 50%씩이 난 거라고요. 그럼 지수 읽어주면서 이런 걸 왜 하고 있냐고.
그냥 중장기 투자는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추세 매매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물은 훨씬 쉬워요. 종목, 주식 단기 매매보다. 왜? 종목 선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아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추세 매매의 기본 관점도 없고 아까 말했잖아요. 다이어트를 못 지키는 것처럼 오늘처럼 하루 공부하면 뭐하냐고 실제는 계속 클릭이 안 나가는데. 왜? 우리의 심리는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겠지?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겠지? 아니라고. 그 심리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선물반에 가입하면 매달 제가 준교육으로 이거를 엄청 강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갭상승이 좋고 갭하락은 나쁘고 무슨 뜻이냐면 갭상승은 선물 매수, 갭하락은 선물 매도로 대응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갭이 너무 크다면 반대 방향에 나올 수도 있어. 양선은 당연히 선물 매수, 음선은 선물 매도로 대응하는 게 당연해. 이게 좀 기본. 그러면 뭐라고? 양선 맨날 양선 나왔으면 당연히 선물 매수 또는 레버리지 매수가 정확한 거잖아요. 곧버스 매도가 정확한 거잖아. 근데 개인들은 무조건 반대로 한다니까. 추세 매매에 대한 관점이 없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지키질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7, 8번 남았어요. 7, 8번 7번 요건 진짜 비싼 건데 이거 어느 책에도 없어요. 어느 책에도 없어. 이거는 실전 매매를 한 3년 정도 해야지 저런 데이터가 쌓이는 건데 이거 무료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DF 파일을 사진 찍어 간다고 해서 돈을 벌 리가 없거든요. 벌 리가 없어요. 제가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다음 주에도 뭐 주간 동안 어디서 또 와서 인터뷰하고 하시는데 인터뷰를 하는 기자님들이 굉장히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이상훈 목사님 강의 이렇게 듣고 이렇게 평을 보면 정말 다 가르쳐 주는데 다 가르쳐 줘도 되냐? 저는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 가르쳐 줘도 어차피 안 따라해요. 이거 PDF 갖고서 뭐 할 건데? 이대로 할 거야? 못 한다고. 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안 먹으면 죽어요 정도 해야지 그거 지키지. 나 살이나 좀 빼볼까? 절대 못 지키거든. 내가 선물 없으면 돈이나 좀 벌어볼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도 될까 말 건데. 자, 오전, 오후 시간대의 평균적인 움직임은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심플한 게 좋다 그랬죠. 갭상승의 양선 나오면 선물 매수 갖고 있으면 돼. 기본이야, 기본. 만약에 갭상승의 양선 나왔는데 갑자기 급락해서 떨어지면요. 뭐 떨어지면 손해나면 되지.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갭상승의 양선이 나와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장중에 갑자기 급락을 해서 음선 나오면서 내가 뭐 한 500만 원 손해봐? 그래서 어쩌라고? 손절매하면 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0%가 아니라니까. 60%만 맞아도 나는 떼돈을 벌어요. 55%만 맞아도 돈을 벌어. 그럼 45% 틀릴 거 아니야. 아니, 갭상승의 양선 선물 매수 하세요. 근데 갭상승 양선이라고 선물 매수 했다가 5장에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손절매하고 손해보고 나오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단기 매매를 못하시는 이유가 떨어져서 손해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웃긴 거죠. 주식을 잘하는 저는 떨어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못하는 여러분들은 떨어져서 손해나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10번을 사면 5.5번은 맞고 4.5번은 틀리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투자 인생이 바뀔 겁니다. 왜? 4.5번 틀렸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 틀렸네? 손들매하고 나가겠다. 그게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지. 근데 어려울 땐 어떨 때예요? 그걸 못 받아들일 때. 이거 손해. 내가 틀릴 리가 없는데. 이거 다시 본전 올 텐데 나 본전까지 안 팔 거야. 그래서 하루 단기 매매 들어갔다가 3년씩 갖고 있잖아. 본전이 안 오니까. 틀렸다는 걸 3년 동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하기 전에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저걸 외우세요. 갭상승의 양선은 선물 매수가 기본이야. 개파락의 요거 마지막 오타다. 여기. 마지막 여기 오타예요. 개파락의 양선이 아니고 개파락의 음선이에요. 개파락의 음선은 선물 매도가 기본이에요. 갭상승의 양선은 선물 매수가 기본. 개파락의 음선은 선물 매도가 기본. 그럼 저 중간이 애매하잖아. 왜? 아까 제가 그랬잖아. 갭상승은 좋은 거라며. 음선은 나쁜 거라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저기 써 있잖아. 저런 헷갈리는 상황이 왔을 땐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 돼. 전일 종가 대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초가 대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장중 판단의 진짜 중요한 변수들은 지정된 가격들이에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여기에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전일 종가가 있어. 전일 종가. 이 5가지 가격을 고려하면 돼. 그래서 갭상승의 양선은 선물 매수, 개파락의 음선은 선물 매도인데 갭상승의 음선이니까 선물 매도를 사는 게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 갭상승이 엄청 크게 나오고 조금밖에 안 빠진 음선이야.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추가 갭상승 양선 나올 확률도 있지. 이해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일 종가도 고려해주고 시초가 대비 하락률 또는 시초가 대비 상승률을 그때 고려해줘야 된다고. 그러니 선물의 장중 매수 매도 판단도 이렇게 어려운데 종목의 장중 매수 판단, 매도 판단 쉽겠냐고. 왜? 선물은 차트만 보면 되잖아요. 종목은 절대 차트만 봐서는 안 되거든. 뭘 봐야 돼요? 그 테마, 그 업종의 전체 움직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 테마, 그 업종에서 대장주인지, 2등주인지, 3등주인지. 거기에 심지어 지수도 봐야 돼. 훨씬 어려워요. 종목 단기 매매가. 자, 갭상승 양선, 갭상승 음선, 갭하락 양선, 갭하락 음선 나왔고, 그 다음 저건 기본 전략이야. 기본이 이거야. 근데 기본에서 응용은 뭐냐? 이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이야.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거 너무 비싼 건데를 말한 거예요. 아주 비싸. 이거는 비싸. 어디 책에도 없을 거야. 자, 장이 딱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늘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확률적. 절대적인 게 아니고 확률적. 저기 써 있는 개념은 뭐냐면 선물은 8시 45분부터 3시 45분까지 거래가 돼요. 아직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선물 옵션은 8시 45분부터 마지막 동시호가 종가가 3시 45분이에요. 현물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보다 시작은 15분 빠르고 마감은 15분 늦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8시 45분부터죠. 여기는 장 시작이 아마 이걸 물으면 9시 시작인데 9시 전까지 그냥 개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 개소리가 아니고 선물은 9시 전인 8시 45분에 시작하니까 그 시작했을 때부터 9시까지 요 15분. 15분은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나 몰라 나도. 내가 몇 년 동안 보니까 그래. 임상효과 같은 거예요. 내가 회가 먹으면 배가 아파. 내가 의사가 아니면 왜 아픈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회 먹으면 배 아프다고. 어떤 사람은 회 먹으면 배 아프대요. 근데 모르잖아. 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왠지는 모르지만 회 먹으면 배 아프대. 똑같은 거예요. 왠지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8시 45분부터 9시 15분 동안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 떨어질 확률. 자, 그 다음 9시부터 12시까지는 상승 확률이 높아요. 상승 확률. 12시부터 3시 30분. 저기는 이제 30분, 이거 내가 또, 이것도 오타다. 35분까지 거래되고, 10분 동시호가로 45분에 마감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45분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8시 45분 시작하고 15분은 하락하다가 9시부터 12시까지는 상승하다가 12시부터 마감까지는 하락하고
요게 기본적인 타임 테이블이에요. 그 맨날 저렇게 되나? 맨날 저렇게 되면 오버나이트도 안 하고 떼돈 벌겠다. 왜? 오버나이트 안 해도 되죠. 맨날 이렇게 된다면 장 시작할 때 선물 매도 9시에 환매수하고 싱글 매수 12시에 환매도하고 싱글 매도 그리고 장마감할 때 환매도 하고 무프 갖고 있으면 오버나이트도 안 하고 매일매일 떼돈 벌겠네. 그렇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요. 진짜 비싼 건데. 여기도 야간 선물이에요. 그거 아세요? 야간 선물이 월요일부터 시작됐어요. 아세요? 선물 옵션 거래 안 하시는 분은 관심이 없겠지만 시작됐어요. 정말 짜증났어. 왜냐면 예전에 주식은 원래 3시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30분이 더 길어져. 그러더니 또 NXT 시장이 생겼어. 넥스트 트렌즈. 그래갖고 치맥 때 맨날 물어봐. 넥스트 트렌즈 어떻게 하지마. 우리가 24시간 동안 주식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유 그나마 파생은 괜찮아 했는데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하면 돼. 그것까지 다 하면 우리가 24시간 내내 내가 지금 해외 선물하고 코인도 솔직히 하면 돈 벌거든요. 안 해. 왜? 잠을 언제 자냐고. 언제 코인하고 언제 해외 선물하고 언제 미국 주식에 잠을 언제 잤어. 낮에만 해야지. 근데 왜 자꾸 생기냐고. 안 해도 돼. 근데. 자, 어쨌든 요거 6월 16일 거 빼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야? 이것이. 근데 16일? 뭔 말이지? 13. 자, 13일. 13일이죠? 13일은 계속 빠졌어. 그래서 내가 아까 시초가부터 느낌이 안 좋아서 야씨 오늘 13일이 금요일이네 하고서 팔고 또 9시에 또 팔고 확실히 음선 나오는 거 확인하고 또 팔고 그냥 매도 포션을 갖고 간 거예요. 요 날은 그러면은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 틀릴 때도 있다고. 맨날 15분 동안 떨어지고 나머지 12시까지 오르고 나머지 12시부터 마감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높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자, 요날도 시작부터 올라서 요때 한번 떨어졌네. 10시부터 떨어지다가 전체적으로 아니다. 이거를 써야 되는 거 12일 날. 자, 12일 날이 전형적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12월은 시간 타입으로 정확하네요. 요렇게 장 시작했을 때 9시까지는 음선 나고서 꼬라 갖고 있다가 그때부터 9시부터 바닥치고 쭉쭉쭉 올라가서 딱 12시 50분까지 오르다가 마감까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막판에 좀 올리긴 했지만. 자, 그 다음 11일은 초반에 이렇게 어영부영 가다가 10시까지 고점 찍고 얘도 그렇게 막판까지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음선 하나만 나오고. 그 다음 요 날은 제가 말한 게 거의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죠? 요게 저 5분 차트라고 장 시작하고 툭툭툭툭 떨어졌어. 9시 15분까지 심지어 떨어졌어. 여기가 9시고 여기가 9시인데 여기까지 떨어지고 좀 더 떨어지다가 여기서 바닥을 찍더니 쭉쭉쭉 올라갔어. 언제까지? 11시 35분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음선 나와서 여기서 매도로 바꿨으면 쭉쭉쭉쭉쭉 떨어졌을 거야. 이날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올랐죠? 근데 시작할 때부터 올랐지만 한 11시나 12시쯤 고점으로 찍는다면 그 고점 이후에 역시 마감까지 쭉쭉쭉쭉 떨어졌어요.
자, 이날도 시작하고 한 5분, 10분 떨어지다가 12시 20분까지 고점 치고 뚝뚝뚝 떨어졌어. 이해했어요? 이건 어디 책에도 없어. 트레이딩 직접 안 해본 사람 아니면 없고, 트레이딩 했어도 안 가르쳐줘. 저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못 따라가거든. 왜냐면 이거는 나만 봤단 말이야. 사실 본 것만 믿는 게 맞거든요. 저는 평생 봤잖아. 아, 이런 시간 흐름이 있구나. 근데 직접 보지 않은 건 여러분들은 오늘 딱 저한테 강의 3시간만 들은 거잖아. 저는 20년, 25년 동안 봤고. 그 차이예요. 20년, 25년 본 사람과 3시간만 본 사람의 차이. 직접 집에서 다 확인해 보시면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라고요. 오전의 매매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오전은 올라갈 확률, 오후는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내일 단기 매매 강의로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할 거거든. 지수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목도 평균값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단기 매매를 할 때. 만약에 오버나이트를 하려고 그래? 계속 떨어지니까 종가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시가 매매를 할 때는 역시 시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왜? 오전에 계속 오르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시가 매매를 했을 때 언제 파는 게 좋아? 나 오버나이트 하기 싫어. 언제 파는 게 좋아? 웬만하면 12시 전에 팔아야지. 왜? 12시부터 떨어졌으니까. 종가 매매를 했을 때 언제 파는 게 좋아? 시가에 안 팔고 좀 버텨갖고 9시 반, 10시, 11시까지 기다렸다 파는 게 좋지. 아, 이건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이런 얘기 해줄 수가 없어. 저처럼 몇십 년 동안 주식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고. 근거가 뭔데? 할 말이 없잖아. 1년 한 사람이 근거가 어딨어? 그래서 근거가 있잖아. 왜? 맨날 관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유추의 근거를 들 수는 있어. 유추의 근거가 뭘까요? 오버나이트 세력보다 데이 트레이딩 세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어요? 이런 걸 한 번에 다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이야. 왜냐면 보세요. 오버나이트 세력은 뭐예요? 어쨌든 나는 그냥 종가 이렇게 해서 하루 넘어갈 때 돈 벌을래. 데이 트레이딩 세력은 뭐예요? 난 아침에 서서 죽어도 오버나이트 하진 않을 거야. 주식을 갖고 가진 않을 거야. 근데 누가 더 많다고? 당연히 데이 트레이더들이 훨씬 많아. 그 이유는 뭘까요? 아주 심플하지. 데이 트레이딩의 목적이 뭔데? 오버나이트를 하기 싫은 거거든. 오버나이트를 왜 하기 싫은데? 미국 증시가 90%인데 내가 왜 거기에 노출시켜 내 위험을.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세력이 훨씬 많다고, 오버나이트 세력보다. 그랬을 때 데이 트레이딩 세력은 뭔데? 아침에 사서 장 전에 파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당 시작하고 점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파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9시 시작하고는 올라가야 돼. 왜? 아직 안 산 데이 트레이더들이 9시 5분에도 사고 10분에도 사고 20분에도 사니까 점점 늘어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파는 사람이 더 많겠지. 왜? 데이 트레이더 세력도 어차피 팔고 나와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마지막. 자, 공개 심의순 내가 만든 말이야. 언제 만들었냐? 엊그저께 만들었어. 엊그저께. 왜냐면 나는 선물 강의를 한 적이 없다니까. 선물 책을 쓴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만들 필요가 없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공식화 시켜주려니까 공개 심의순이라는 말로 해서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외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돈 버냐? 아, 못 벌어.
다 가져가. 다 이거 다 사진 찍고 갖고 가. 어차피 못 벌어, 어차피. 폐가망신만 안 하면 다행이야. 여러분들이 요리사한테, 요리사 그때 에드워드 리한테 3시간 동안 요리 배우면 에드워드 리 돼요? 안 돼! 우리나라 세계 명의한테, 아주 그냥 명의사한테 3시간 동안 의학 강의 들으면 의사 돼요? 안 된다고. 손흥민한테 3시간 동안 축구 배우면 손흥민 돼요? 안 된다고. 이거 3시간 동안 배워봐야 백날 돈 못 벌어. 1년, 2년, 3년 정도는 단련을 해야 돼. 그래서 선물반의 목적은 제가 매매하는 거를 보시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매매를 했을까? 아, 봉갭 심의수가? 근데 또 오늘 저 공식도 아닌데? 그럼 제 느낌도 있는 거죠. 아, 요런 때는 또 요런 느낌을 더 우선시하는구나. 이때는 봉의 형태를. 이때는 시가 뭐야? 시간이 오전이냐 오후냐를.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 배우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텍스트만 갖고는 절대 자기 걸 만들 수는 없죠. 자, 어쨌든 마지막 8번만 설명하면 되니까 8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말했죠. 저게 제일 중요하다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레버리지 5단계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 원래는 사실 10단계 전략까지도 있겠지. 왜? 1억 한 계약을 살 수도 있고 1억으로 10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내가 가장 초보이고 가장 불확실할 때는 1억으로 한 계약만 사면 돼. 근데 조금 실력이 늘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 2계약 사세요. 좀 더 잘하게 되고 좀 더 확실한 날이야? 3계약 사세요. 야, 오늘은 찬스다. 10계약 사세요. 그 레버리지 10단계예요. 그 레버리지 단계는 어떻게 정하는데? 그게 저기 써있잖아. 봉갭 심의수로 정하라고. 제가 왜 5,000원으로 7,500이 됐는지 알아요? 5,000원을 5계약 풀로 찍었기 때문이야. 그 왜 5계약 풀로 찍었을까요? 저한테 5,000원으로 5계약 풀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뭐 1, 200억으로도 하는데 5계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한테. 그냥 찍은 거야. 근데 마침 맞아 떨어졌겠지. 뭐가? 갭상승의 양손, 갭상승의 양손. 무조건 선물 매수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마지막 날 5억으로 20계약보다 아까 몇 계약이 더 들어간 거 봤죠? 그러면 마지막 5억은 그 정도를 안 샀어. 왜? 갭상승의 음사니까 그 정도 확신을 안 쓰더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초보 때는 1억으로 한 계약인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야 1억 없으면 안 시켜줘는 안 하니까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이 하셔라. 그럼 5천만 원으로 한 계약을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 5천만 원으로 5계약까지 들어가니까 5단계 정도까지는 내가 레버리지를 쓸 줄 알면 돼. 5천만 원을 어떨 때 한 계약, 어떨 때 2계약, 어떨 때 3계약, 어떨 때 4계약, 어떨 때 5계약을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보자는 그냥 한 계약만 하면 돼. 확신이 어딨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1억으로 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선물반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5천만 원으로 한 계약 하시면 되고 그거조차도 레버리지 2배가 들어간 거야. 근데 레버리지 2배는 사실 큰 건 아니지. 왜? ETF 상품이 있잖아. 코덱스 레버리지 아까 보여줬잖아. 그게 코덱스 코스피 200이 2배 움직이는 것만큼 수익이니까 이게 딱 그거라고. 5천만 원으로 한 계약을 넣으면 딱 코스피 200 2배 곱하기 이만큼. 그러면은 5천만 원으로 5계약 넣으면 곱하기 10만큼이라고. 곱하기 10만큼. 5천만 원 기준 맥스 5개를 했을 때 선물 치수에 따라 달라요. 초보를 벗어나면 이제 1개에서 5개까지 피라미드 전략 구사하면 되는데 에브리바디 초보니까 한 계약을 넣으면 되고 어떤 확신에 따라서 한 계약 갖고 있다가 한 계약 더 5계약까지 갈 수 있냐. 이 5가지 기준을 써놓은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고 내 느낌까지 맞아 떨어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어떨 때? 보세요. 아침에 딱 갭상승이 나왔어. 그것도 크지 않게 한 0.5, 0.7 정도. 근데 일찌감치 양선의 길이가 굉장히 커지게만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심지어 이제 오전 시간이겠죠. 아침 오전이야. 근데 나스닥 선물지수가 갑자기 막 급등을 해. 근데 외국인이 매수 들어와. 신뢰도가 거의 90%입니다. 그럴 땐 선물 매수하면 되는 거야. 선물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레버리지 좀 써갖고. 반대로 아침에 음선이 났어.
아니, 자, 아침에 개파락이 났어. 개파락도 너무 크게는 반등이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뭐 한 5%에서 1% 사이로 개파락이 나왔어. 근데 거기서 장시자가 하고 나니까 음선이 나오네? 음선인데 오전일 땐 조금 미심쩍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일 대비 종가나 시초가 대비 음선이 꽤 커진다? 그럼 음선 종가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또 베팅. 거기다가 나스닥 선물지수가 갑자기 빠져.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 오늘은 선물 매도의 날이구나. 이해하셨어요?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자, 8분 남았는데요. 복습. 왜냐면은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복습하는 거고요. 자, 그 복습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3시간의 인생이 바뀌면 저 좀 가르쳐줘.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3시간 동안 바뀌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 그리고 나가실 분들 일단 지금 나가. 빨리 나가. 아 진짜로 1분 줄 테니까 나가세요 빨리. 왜냐면 저렇게 남들한테 피해 주면 안 돼.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아니 무료로 3시간을 듣고 8분을 못 참을 거면 오질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남한테 피해 주면 어떻게 8분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정리 시간인데 8분 빨리 나갔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나? 시간 드릴 테니까 나가셔도 돼요. 약속 있으면 나갈 수도 있지. 근데 애초에 저는 강의 5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뮤지컬 보러 가서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요? 이래서 내가 무료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료하면은 이 강의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 강의 진짜 하기 쉽지 않거든. 아니 뮤지컬 보러 와서 중간에 나 이제 나갈래 약속 있어. 어느 바보가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뮤지컬이 얼만데? 끼케야 20만 원 30만 원일걸? 그럼 이 강의를 30만 원도 여기지 않는 사람이 와서 뭐 할 건데? 나쁜 데 쓰겠지. 자기 계좌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데 쓰겠지. 자, 8분 7분으로 줄었어요. 자, 7분 동안 정리할 거니까 5시까지 나가지 마세요. 자, 8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물 옵션을 하는 이유는 주식을 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해법은 2배를 얼마 만에 내느냐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를 낼 때는 3년에 한 번, 3%를 낼 때는 2년에 한 번, 6%를 낼 때는 1년에 한 번이야. 내가 2배를 내는 무기를 부동산에서 만들 건지, 주식에서 만들 건지, 파생해서 만들 건지 늘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라도 알아야지 면장을 하듯이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어떤 투자 대상을 1년을 해서 또는 2년을 해서 내 거를 만들어서 얼마의 기간 동안 2배를 만드는지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선물반은 한 달에 3%를 일단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그 한 달에 3%가 6%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다. 여기까지가 1번 선물 가해반의 목적은 우리 부자가 제 매매를 따라하면서 한 달에 적어도 3%를 벌면서 공부도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줌 교육을 해드릴 것이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2번째. 선물의 기초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유 선물도 있고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코스피 200 선물의 하나다. 근데 결국은 선물이건 옵션이건 주식이건 차트를 보는 방법은 똑같고 돈을 버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좁은 주식만 했기 때문에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차트는 어떻게 보는 거야를 모르는데 오히려 선물을 공부하면 훨씬 더 크게 큰 그림을 볼 수도 있고 차트를 보는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주식은 내가 10,000원짜리 사서 11,000원이 되면 10%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선물은 400포인트짜리고 뭐 400억을 내야 돼. 400원을 내야 돼. 곱하기 25만 원을 하면 400포인트짜리는 1억 원짜리다. 400포인트 선물 매수를 들어가면 나는 1억짜리 주식 한 계약 또는 10,000원짜리 10,000주를 산 거와 똑같다. 여러분도 1억 주식 하실 거 아니야.
1억으로 주식을 10종목을 사건 5종목을 사건 1억을 투자한 것처럼 400포인트 한 계약은 1억을 매수한 것과 똑같다. 매도는 역시 떨어지는 쪽에 건 것과 똑같다. 콘텐고 백어데이션은 선물과 현물을 비교해서 베이시스가 플러스면 콘텐고, 마이너스면 백어데이션이에요. 그 다음 옵션은 안 배울 거니까 선물만 말씀을 드리면 선물은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맞추면 된다. 선물 종목은요, 그냥 근월물만 하면 돼. 근월물은 언제인데요? 둘째 주 목요일이 3달에 한 번씩 선물 만기가 있으니까 6월의 둘째 주 만기일이 지금 끝난 이 시점은 선물 9월물이 근월물. 9월의 둘째 주 목요일이 끝나면 12월물이 근월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심플하게 선물을 한다는 건 종목 선정이 없고 매수와 매도만 결정하면 되는구나. 400포인트 기준으로 1억당 한 종목을 또는 1억어치를 주식 매수하는 것과 똑같구나. 여러분들 1억으로 포트폴리오 짜는데 머리 아프잖아. 근데 선물은 종목 선정을 할 필요 없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주 쉬운 내용이야. 이거는 정말 쉬운 내용이죠. 아직도 개념이 잘 안 쓰이면 공매도 경험도 없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요? 선물은 돼요. 그래서 400포인트 매수는 1억짜리 매수한 거랑 똑같고 400포인트 매도는 1억짜리 공매도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1% 상승하면 내 1억의 1%인 100만 원 수익 나는 거고 반대로 가면 지수가 1% 하락하면 내 100만 원 손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플하냐고. 자, 그 다음. 매매는 가급적 최소화하라. 너무 잦은 매매는 파생상품 매매의 손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눈 녹듯이 녹아. 특히나 증권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도 특히나 자주 하면 안 좋다.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심플하게 장 시작 때, 장중에, 장마감. 그럼 장 시작 때는 한 번이고 장마감 때 한 번이지만 내가 전일 대비 선물 매수로 오버나이트 했는데 갭상승을 하고 양선이나 그럼 그날은 매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없는 날도 있고 한 번 하는 날도 있고 맥시멈 한 3번을 할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갭상승이 좋은 거예요. 선물 매수. 양봉이 좋은 거예요. 선물 매수. 갭하락은 나쁜 거야. 선물 매도. 음선은 나쁜 거야. 선물 매도. 진짜 심플해. 근데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갭상승과 갭하락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봉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이럴 때는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요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갭상승의 양선은 선물 매수, 갭하락의 음선이라 그랬어요. 음선은 선물 매도. 요 가운데 두 개가 헷갈리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글이 길죠? 글이 길면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오전에는 확률적으로 12시까지 상승 확률이 높아요. 오후에는 확률적으로 하락 확률이 높아요. 그럼 분차트 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쭉 차트가 올라갈 때 정배열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고점쯤에서 이평선 수렴을 한다고. 수렴하다가 음선이 탁 나오면서 이평선을 깨면 그때부터 마감까지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 이게 기본 베이스야. 근데 매일 이러냐? 아니라고. 확률적으로 이런 확률이 높고요. 마지막 페이지. 레버리지를 이해하라. 엊그저께 말만 들었어. 봉, 갭, 시, 미수. 봉은 뭐야? 양봉이냐 음봉이냐. 갭은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 시는 시간이 오전이냐 오후냐. 미는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수는 매매 동향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확신이 달라져야 되고요. 내 달라지는 확신에 따라서 레버리지가 달라져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레버리지는 1억 기준으로만 설명하면 1억으로 한 계약부터 10계약까지 들어가는데 한 계약은 그냥 주식 1억 매수한 거랑 똑같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 우리나라 지수의 1억을 매수하는 거, 선물 한 계약 매수하는 건 삼성전자건 뭐건 아무거나 사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2계약, 3계약, 1억으로 10계약을 매수했다? 그러면 굉장히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초보 때는 1억으로 한 계약하면 좋은데 너무 허들이 높아질 수 있어서 선물반은 5천만 원으로 한 계약을 기본적으로 매매를 해서 제가 한 달에 3%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무기를 하나 장착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맥 파티 하러 가실 분들은 같이 가고 또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데 그 칼이 나를 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초보니까 좀 더 공부해 보시고 매매하실 분들은 선물방 가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